8월 24일 하루 만에 또 카트만두 최대 확진자가 떴습니다. 224명이 떴어요. 줄어들질 않고 있네요. 계속 지금 아직 그 최악이 안 온 듯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소식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리고 전체 확진자는 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트만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는 지금 카트만두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입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 카트만두가 26일까지 그 럭다운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이미 연장되겠구나, 이게 완전히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브리핑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하루 동안 74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2,00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32,678명. 지금 네팔 총 확진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가 224명이 떴어요. 지난번에 216명이 최고였는데 또 기록을 깼습니다. 카트만두는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얼마까지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자세히 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77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33명, 박타푸르가 14명이에요. 가장 문제가 지금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예요. 카트만두 밸리 안에서도. 지금 224명이고 총 확진자가 743명이니까 24일 날은 네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게 카트만두 밸리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그 활성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가 3,546명입니다. 3,546명이고 이 3,546명에서 2,900 몇 명이 지금 카트만두 디스트리트예요. 말하자면 카트만두 밸리에서도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3,000명 가까운 인원을 확진을 받았고요. 이 전체적인 밸리 3,546명 중에서 활성 사례가 2,975명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 따져보면요, 활성 사례가 84%예요. 회복률이 16%인 겁니다. 다른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률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한 58%는 되거든요. 카트만두 밸리는 통틀어보면 14%. 이러니까는 카트만두에 사는 사람은 이게 지금 그 회복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활성 사례가 84%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월 24일 날 그 럭다운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8월 24일이에요. 그러면 24 빼고 나면 5달이 남습니다. 5달이 지난 거예요. 5달이 지났는데 5달 시작할 때 확진자 2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8월 24일 되니까 32,678명. 몇 배가 증가한 겁니까? 거의 한 16,000배 증가한 거예요. 5달 동안. 네, 그리고 사망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 8명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지금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57명이 됐어요. 157명. 사망자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출신 48세 여성, 루빤다이 출신 67세 여성, 38세, 53세, 54세. 지금 루빤데이에서 갑자기 사망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랑에서 65세 남성, 순사리에서 68세 남성, 퍼르샤에서 70세 여성. 퍼르샤는 또 빌건지 쪽이잖아요. 빌건지에서도 지금 계속 그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루빤더이가 갑자기 지금 몇 명 나왔습니까? 루빤더이 1명, 2명, 3명, 4명. 하루에 4명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빤더이가 새로 지금 그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퍼르샤, 빌건지, 그리고 루빤더이, 그리고 카트만두, 지금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ICU 집중치료시설에 들어가 있고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증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갑자기 죽고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 치료를 받다가 아니면은 치료할 장소를 찾아서 움직이다가 죽기 때문에 좀 중증 환자가 좀 없어야 되겠는데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른 그 데이터를 가진 기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치자 175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팔의 완치자는 18,806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58%고요. 회복률이 72%에서 지금 엄청나게 까먹었죠. 집중치료 인원은 56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3,715명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집중치료 인원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ICU 집중치료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과 그리고 인공호흡기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한 2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가장 중증인 환자들이고요. 이 집중치료 인원 중에서도 경증인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집에서 확진자가 격리가 될 경우에는 뭐 하루에 350루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식사비로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역소 인원 139명 빠졌네요. 그래서 11,275명. 근데 검역소 인원은 조금씩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인디아에서 들어오는 국경을 지난번에 막았잖아요. 막으면서 들어오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디스트릭트 간의 이동을 막으면서 또한 줄었습니다. 일단 막으니까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확진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되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늦게 막지 않았는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7월 22일 날 럭다운을 해제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잠그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네팔 상황하고 단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 같은 경우 8월 20일 0시부터 시작을 했죠. 0시부터 지금 럭다운이 다시 들어가서 일단은 26일 2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 어제가 24일이었으니까 오늘이 25일이죠. 25일이니까는 내일이면은 이제 럭다운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해제할 것인가 나오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은 연장하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카트만두 지금 줄질 않고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하루 확진자가 지금 계속 기록을 세우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8월 31일까지 자연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8월 31일 넘고 9월 1일 되면은 국제선 국내선 장거리 버스 다닌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추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정부는요, 지난번에 정부 기관들 셧다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연장시켰어요. 어저께 연장시켜서 이미 정부 기관들은 8월 31일까지 안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럭다운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5일 날 정도면은 아마 럭다운 어떻게 할지 아마 나올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은 제가 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지난번 한국 네팔 친선병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소식입니다. 한국 네팔 친선병원 병원 인력 감염자 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8명이 지금 격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수요일부터 병원 정상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부인과하고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를 하는 연구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번 8명 나왔는데 이제 더 추가 확진자는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 업무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이면 내일이죠. 내일부터 다시 한국 네팔 친선병원이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꺼널리 프로빈스 소식이네요. 꺼널리 프로빈스의 10개 디스트릭트 100여 개의 격리시설로 이용된 학교가 이제 학교 측에 반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리시설로 이용됐던 이 학교가 남아있는 쓰레기와 오염된 어떤 그 병원체로 인해서 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 7월 29일 날 네팔 정부가 격리시설을 학교에서 해제하고 이제 학교를 교육시설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거의 그 학교가 그동안 격리시설로 이용되면서 오염이 된 거죠. 오염이 됐고 시설물도 많이 파괴가 됐고,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뭐 보건정부나 뭐 이런 데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봤더니 가관이 아닌 거죠. 그냥 뭐 이리저리 상상을 안 해도, 이게 말로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격리시설로 이용하다가 팽개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 그 교실 안에 있던 교구들이라든 이런 거는 다 밖에 내팽겨져 있고, 안에 그냥 들어가서 살았던 건데,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냥 교실이 사실 의자하고 책상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격리시설로 바꿀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은 덩그러니 교실만 남죠. 거기다가 플라스틱 폼 같은 거 깔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매트 하나 딱 깔면은 그게 침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격리를 했던 건데, 이제 감염이 아니라 검역 때문에 와서 그렇게 머물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봐도 뻔합니다. 사용한 게. 그래서 아주 지금 엉망이라고 지금 그 학교 측에서 지금 항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꺼널리 같은 경우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바라 디스트릭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팔 석유공사 지역사무소 직원 9명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팔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석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 인도에서 석유를 실어 나르고, 그리고 저유소라 그러죠. 저유소 시설 유지하고, 저유소에서 이제 석유 같은 거를 저장했다가 거기서 탱크로리로 각 주유소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유소 시설 관리하고, 그리고 카트만두 공항을 비롯해서 공항들의 항공유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팔 석유공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8월 23일 보건부 기준에 따르면 네팔 지역에서 454명의 의료 인력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42명은 의사고요. 123명은 병원 직원이었고, 94명은 간호사였고, 36명은 테스트 연구소 직원이었으며, 65명은 약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데이터로 밝혀진 거고요. 데이터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음은 카트만두 소식이네요. 카트만두 쩐드라길이 누적 확진자가 60명이라고 합니다. 쩐드라길이는 그 카트만두에 오시면은 2년 전에 그 케이블카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겨서 거기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 정상이 한 2,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날 좋은 날 보면은 카트만두 시내 위에 히말라야가 쫙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 확진자가 6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35명은 집중치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카트만두에서 그 포카라로 나갈 때 이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항상 이 쩐드라길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이것을 넘어서 고갯마루에 되면은 고갯마루에 큰 검문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탄콧이라는 검문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탄콧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한 트럭들이 넉둥가란 지역에 그 차들이 트럭들이 주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탄콧 검문소 아래쪽입니다. 포카라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이 탄콧 그쪽에다가 학교를 하나 빌려서 검역소를 다시 짓고 있다고 합니다. 꺼널리는 지금 학교 검역소를 없애고 있는데, 지금 카트만두는 다시 검역소를 만들고 있어요. 카트만두가 지금
너무 늘고 하다 보니까 병원 병상 늘려야죠. 검역소 늘려야죠. 격리시설 늘려야죠.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고 지금 국제선 다시 뜨고 그러면은 사람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 또 격리할 호텔도 지금 검역소 만들고 있죠. 하여튼 카트만두가 지금 바쁩니다. 바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소식입니다. 그 카트만두 지역 정부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두 서비스를 8월 31일까지 셧다운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 업무입니다. 정부 업무 계속 안 보고요. 아마 민원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요, 제가 지금 이 집에 갇혀서 지내고 있지만은 뭐 집이라고 해도 되고 식당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 쓰레기차 옵니다. 쓰레기차 정상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계속 보내줘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데는 이런 쓰레기 치우는 업무, 그 다음에 전기를 보내는 그 전력청, 그리고 수도를 끊임없이 보내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이런 어떤 기초적인 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뭐 시청 업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서류 발급 이런 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 카트만두 계곡은 정부 서비스가 계속 그 셧다운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지난번 그 무스탕 들어가는 길, 그 바굴릉에서 좀섬 넘어가는 그 베니 좀섬 도로가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가 막혀갖고 한 2달 동안 그 무스탕 가는 길이 막힐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도로가 뚫렸습니다. 막디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43일 동안 차단됐던 베니 좀솜 간 도로가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사태로 막힌 막디와 머스텅에 접해있던 까브레비르 도로는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통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가 막혀서 무스탕과 머낭에는 LP가스와 그리고 그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교통이 막혀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그 깔리간다키 강 옆으로 있는 도로인데 산사태 난 그곳을 복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산사태 난 게 너무 그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길을 뚫지는 않고요. 그 옆으로 에도라 갔다고 합니다. 에도라 가서 일단 비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집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소형차 같은 경우는 못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큰 차는 돼요. 큰 차는 되는데 수용차 같은 거는 못 지나가고 집차 이상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길이 험해요. 그냥 길을 뚫는다는 것은, 네팔에서 이렇게 그 산사태 난다는 길을 뚫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포장도로가 다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이에요. 비포장이에요. 바위 엄청 많습니다. 울퉁불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차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무스탕 가는 길은 원래도 험합니다. 그 홍수나 이런 게 산사태가 엎드려도 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 집차가 됩니다. 최소 집차. 네, 무스탕 뚫려서 좀 다행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코비드-19 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비정부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월요일 7개의 기계식 인공호흡기를 보건인구부에 기증하였습니다.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한국에도 있는 단체죠. 그래서 전에 세이브 더 칠드런에 한국분이 여기 들어와 계셨었어요. PM으로 들어와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분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분은 안 계시고 로컬화 돼갖고 로컬라이징 돼서 지금은 이제 네팔 분들이 이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인공호흡기가 기계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기계식 인공호흡기가 있고 전자식 인공호흡기가 있나 봐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지난번 그 인디아 대사관에서 기증한 거는 그러면 전자식이었나 보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기계식이든 전자식이든 이런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게 2,800만 원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좀 싸겠네요. 기계식 인공호흡기는. 아무튼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7개를 보건인구부에 넘겼는데 어제도 소식 제가 전해드렸죠. 그 보건인구부하고 연방정부에서 인공호흡기하고 그 집중치료실 그 장비들을 기증을 했는데 정작 그거를 운용할 사람이 없어서
놀리고 있다고 제가 소식 어저께도 전해드렸죠. 이게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하는 거, 통치 행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이면서도 어떤 예술 행위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세요. 보건부에서 장비는 받았어요. 기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배치는 시켰는데 그래 놓고는 사람은 없는, 이런 거는 뭐랄까 예쁘게 예술 행위를, 정치 행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좀 이런 그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이 비싼 인공호흡기를 기증을 받았으면은 이 인공호흡기라든지 아니면 ICU 장비 이런 거를 운영할 사람들도 빨리빨리 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생각이 저하고 같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겠죠. 5만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것을 잘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그 자TV 애청자 한 분께서 네팔을 잘 아신다고 하면서 이게 정말 네팔 사태가 끝이 안 보인다고,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하는데, 지금 뭐 한국도 지금 뭐 3차 봉쇄? 뭐라 그러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2차 어떤 그 사회적 그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고, 3차 들어갈 것인가 뭐 안 들어갈 것인가 이런 그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그 3차로 가게 되면은 아마 네팔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국도 좀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네팔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네팔 지역 전체 봉쇄령이 내린 곳은 36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봉쇄된 지역은 12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77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여기만 봐도 48곳이 지금 럭다운, 전체 럭다운 아니면 부분 럭다운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그러면 전체 럭다운이 들어간 데를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럭다운이 들어간 곳은 섭다리, 다누샤, 방케, 퍼르샤, 바라, 마오다리, 순사리, 살라이, 생자, 시라하,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라우타하, 당쿠타, 팔파, 라메찹, 돌러카, 너알버르시, 웨스트, 심두팔초, 고루카, 아거간치, 카스키, 꺼일라리, 퓨탄, 더일레쿠, 굴미, 깐짠푸르, 다델드라, 깔리곳, 타레툼, 성쿠아사바, 루판다히, 치투안, 버이따리. 네, 이 지역이 지금 지역 전체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거는 디스트릭트고요. 디스트릭트 안에 시가 있습니다. 포카라 같은 경우는 카스키 디스트릭트거든요. 그 안에 포카라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이름하고 디스트릭트 이름하고 혼돈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부분적으로 금지된 지역입니다. 누아곳, 줌나, 모랑, 다루출라, 자파, 머칸푸르, 다딩, 우다이푸르, 타나후, 수루켓, 바굴룽, 웨스트 루쿰, 그리고 자자르곳입니다. 네, 지금 럭다운이 전에는 1차 럭다운 들어갔을 때는 정부가 통틀어서 그냥 다 네팔 전체를 갖다 럭다운을 걸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탄력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거를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하면서 카트만두 행정부도 이제 럭다운을 들어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한 명도 없는 무스탕, 머낭 이런 데는 할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럭다운은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방정부가 이렇게 더 지역을 잘 아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금지령이 된 데는요, 전체 금지령이 된 데는 일단은 걷는 것도 안 되고요, 차량 통행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금지령 된 데 같은 경우는 이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지금 셧다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네팔 단신하고 코로나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마티 프로빈스 소식이네요. 바그마티 프로빈스는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프로빈스입니다. 바그마티 프로빈스는 3개 병원에 PCR 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그마티 지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바그마티 정부는 3개 병원의 PCR 실험실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실험실은 햇다우다, 잠시만요,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오래되니까요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탭이. 잠시만요. 됐습니다. 새로운 실험실은 햇다우다, 신둘리 병원, 그리고 박타푸르 병원에 설치되어 매일 최소 900개의 샘플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그마티 주 정부는 자꾸 얘가 말을 안 듣네요. 잠시만요. 제 손이 뭐 전기가 좀 없나요? 바그마티 주 정부는 새로 설치될 실험실을 위해 96개의 패널이 있는 세대의 PCR 시험기를 조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바그마티 정부는 까브레 지역 둘리켈에 있는 병원에 PCR 실험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한 이미 한 이 둘리켈 병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돌로카와 라메찹, 신두팔촉, 신둘리, 그리고 까브레 지역에서 수집한 면봉 샘플은 둘리켈에 있는 둘리켈 병원에서 검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아곳의 트리슐리 병원에도 PCR 검사 실험실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누아곳에 있는 트리슐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코이카에서 예산 지원을 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이카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병원이, 전에도 지금 계속 소식 전해드렸듯이 티미에 있는 한국 네팔 친선병원, 그리고 지금 보도에 나왔던 그 둘리켈 병원 있죠. 둘리켈 병원도 코이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아곳에 있는 이 트리슐리 병원도 코이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그 병원들이 다 국가 지정 PCR 검사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코비드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시설이 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쪽 지역 거점 병원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그 PCR 테스트 실험실을 늘린다는 거 좀 제가 이렇게까지 전해드리고요. 처음에 PCR 테스트 실험실이 20개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30개가 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늘려야 된다. 근데 이제 늘리고 있어요. 그때는 귀 걸어맞고 저는 뭐 여기다 대고 얘기했지만은 많은 언론사들은 계속 보도를 쏟아냈거든요. 민간 병원, 민간 연구소 많다. A등급, B등급, C등급 있다. 이거를 문호 개방해서 빨리빨리 하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합니다. 이제 5달이 지나고, 럭다운이 시작된 지 5달이 지나니까 이제 합니다. 답답하죠?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네팔리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달이 지난 8월 24일에 전체적인 3월 24일부터 시작된 5달 동안에 어떤 일이 네팔에 있었는지를 쭉 훑어보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은 네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봉쇄를 발표한 지 5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럭다운이 시작된 지 4개월 후 경제가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정부의 세입이 급감하면서 유바라즈 카티와다 재무장관은 7월 21일 봉쇄를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인도에서 귀환한 이주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 물밀듯 집으로 돌아갔고, 확진 사례가 없었던 퍼르샤 디스트릭트는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빌건지에서 시작된 감염 확산은 쉽게 카트만두로 이동하여 벨리를 다음 핫스팟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8월 18일 카트만두 계곡을 일주일 동안 폐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봉쇄했지만 이 봉쇄는 다음 주까지 연장될 것이 확실합니다. 8월 24일 현재 네팔에는 총 32,678건의 코비드-19 감염이 있으며 이 중에서 13,715건이 활성 사례입니다. 네팔의 활성 사례 비율은 42%로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회복률은 7월달 한때 73%에서 현재 58%로 점차 감소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새로운 사례가 증상이 있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3주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는 157명입니다. 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침대가 부족하고 정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55건의 ICU 사례가 있으며 그중 바그마티에서 70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바그마티에는 10명 인공호흡기 지원 환자도 모두 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는 현재 2,975건의 활성 사례가 있는 코비드-19 핫스팟이며 지난 18일 동안 매일 100건 이상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밸리는 매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45명의 환자가 있는 카트만두 지역은 네팔에서 가장 활발한 사례가 있는 지역입니다. 코테솔, 마하라즈건즈, 껄렁길, 솔루쿠테, 바네솔, 마하보다 지역은 가장 높은 감염을 기록한 반면 바네솔과 마하보다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네팔의 77개 지구 중 41개 디스트릭트는 확진자가 200명 이상입니다. 3월과 4월에 봉쇄 첫 달 동안 카트만두 대부분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느긋했지만 규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당시 모니터링은 느슨했고 장거리 교통이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 7월 달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트만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봉쇄가 다시 시작된 이후 카트만두 밸리는 정지되었습니다. 사망자와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점은 붐비지 않았고 마스크로 더 많은 예방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카트만두 계곡 주민들은 가족과 사회의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집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찰들은 최전선에 있으며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경찰 중에 600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교차로를 지키며 일부는 안면보호 바이저를 착용한 채로 자동차와 확인하고 심지어 보행자들에게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상점은 문을 닫았고 어떤 상점은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네파의 작은 찻집 주인은 이제 야채 상인이 되었습니다. 풀초계 약국은 이제 식량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뒷골목에서 저녁에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집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아이들은 2달 남은 덧사인에는 연을 날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것을 좀 담담하게 좀 풀어낸, 아무튼 뭐 이걸 기사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3월에 시작해서 이제 8월이고요. 2달 있으면 2달이면 9월, 10월. 예, 10월 24일쯤이 덧사인 맞네요. 덧사인은 한국으로 따지면은 추석과 관련된, 추석과 비슷한 큰 명절입니다. 힌두교 명절이긴 한데, 힌두교의 신이 어둠의 신과 싸워서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해서 이긴 날입니다. 그래서 이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는 것이 덧사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 개념이 강한데
네팔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교들, 뭐 부디스트들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뭐죠? 갑자기 성당 가는 거 뭐죠? 카톨릭. 자꾸 갑자기 이제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나요. 종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힌두교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더 사인 때 같은 경우는 최하 5일, 정부는 이제 빨간 날로 되어 있는 거는 5일이 쉬어요. 5일이 쉬는데 보통은 한 12일 정도 쉽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네팔이 그 가장 먼 지역에 가려면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면 벌써 6일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는 5일이지만은 앞에 3일, 뒤에 3일 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 2주 됩니다. 2주 보통 쉬고, 그리고 더 사인 끝나고 나면 또 2주 있다가 또 띠아르 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널널한 데는 그냥 더 사인 때부터 띠아르까지 쉬어버려요. 그러면 한 달을 쉽니다. 노는 날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는 날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팔은 열심히 막 일을 해도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뭐 2만 루피, 3만 루피. 물론 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많이 버실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버는 돈과 열심히 안 해도 이렇게 버는 돈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취직을 해서 한 달에 10,000루피를 벌거나 아니면은 놀면서 10,000루피를 안 벌거나 10만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뭐랄까 구직 활동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더 사인이 2달 남았는데, 여기 아까 그 기사 말미에서도 더 사인에 연을 날린다는 그 대목이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에 연을 날리는데, 그러니까 네팔은 더 사인 때 연을 날립니다. 연을 날리고 그네를 띄고, 그러니까 설날에 하던 문화를 네팔에서는 추석 때 합니다. 그래서 연 날리기를 하고, 대나무 1개, 2개, 3개, 4개, 5개, 딱 5개의 대나무로 그 임시 그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그네를 타고 연을 날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비슷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동질감을 제가 좀 느끼곤 합니다. 2달 뒤에 있는 더 사인에는 정말 기사에 나왔듯이 좀 연도 좀 날리고 그네도 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모든 그 네팔에 있는 축제들이 다 없어지고 안 하고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띠즈때 아줌마들이 춤추는 거, 그렇게 뭐 영상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이러는 거 봤습니다. 좀 잦아들길 바라고요. 자티비는 매일매일 지금 네팔 뉴스와 그리고 코로나 소식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자티비 구독하시고요. 구독 옆에 종 모양 누르시면 전체 설정 나옵니다.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은 매일매일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기탄 없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티비의 최일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